자, 우리가 지난 시간에 우리가 B를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그렇죠? 오늘 계속해서 이어서 나갈 겁니다. 지난 시간에 했던 거 간단히 복습하면 우리 첫 번째 A는 이제 직영이죠. 직영 형태. 본부가 직접 소유하고 경영하는 형태다. 이렇게 보면 되겠죠. 자, 두 번째 지난 시간에 했습니다. 프랜차이징 형태다. 그래서 본사에서 가맹점을 모집해서 이 두 사이에 계약을 맺어서 본사에서는 이 봉사의 브랜드라든지 운영 시스템, 예약 시스템을 여기에다가 그죠? 제공을 하죠. 본사의 브랜드라든지 그죠? 운영 시스템, 그 다음에 예약 시스템을 제공하죠. 그러면 이 가맹 호텔에서는 그 대가로 여러 가지 프랜차이즈 가입비도 내고 또 여기 있는 것처럼 이런 게 다 로열티입니다. 그래서 로열티 매달 본사에다가 돈을 줘야 됩니다. 매출의 일정 퍼센트. 호텔에서는 기본적으로 객실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8%, 9% 이렇게 계약에 따라서 이제 지불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본부는 이렇게 이 운영 노하우를 제공하는 대가로 그냥 매달 돈을 받는 거죠. 그쵸? 매달 돈이 가맹점으로. 그래서 가맹점이 많으면 많을수록 돈 들어오는 데가 많겠죠. 점점 많겠죠. 앞에 IHG 같은 경우는 3,799개입니다. 그죠? 뭐가 가맹 호텔이. 그러면 3,799군데 호텔로부터 매달 돈이 여기로 들어옵니다. 그럼 엄청난 돈이겠죠. 객실 매출에 뭐 7%, 8% 이렇게 들어오면 그 돈은 아마 어마어마할 겁니다. 그렇게 해서 본사는 돈을 이제 버는 거죠. 많이 벌죠. 왜냐하면 그만큼 또 성공을 했으니까, 성공한 기업이기 때문에 이런 가맹점이 이 성공한 기업의 노하우를 받으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돈을 버는 겁니다. 처음부터 이렇게 될 수는 없죠. 자기가 성공하지 않는데 어떤 사람이 찾아와서 가맹 호텔로 가맹 식당을 하겠습니까? 그렇죠. 일단은 먼저 성공을 해야 되겠죠. 자, 계속해서 이어서 합니다. 성공한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하죠. 지난 시간에 이야기한 것처럼 이 할리데이는 우리 예에 보면 할리데이는 있는데 이 할리데이 브랜드가 세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객실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만큼 이제 여기에 가입된 호텔이 많다는 겁니다. 할리데이 인 이 호텔이. 그래서 이 브랜드를 갖고 싶어 합니다. 중저가 호텔입니다. 중저가 호텔. 그래서 할리데이 인의 브랜드를 달는 호텔하고 여기는 할리데이 옆에는 김스 호텔, 할리데이 인 호텔, 김스 호텔 이 경쟁을 하면 뭐 일로 가겠죠 사람들이. 왜냐면 잘 모른단 말이에요. 그렇죠? 그게 브랜드의 파워 아닙니까? 지난 시간에 제가 이런 그림을 그려줬죠. 그래서 이 브랜드 가치는 굉장히 크다. 브랜드 가치는 뭐 많으면 뭐 수조 원에 이를 정도로, 수십조 원에 이를 정도로 엄청나다. 세계 1위 기업들은. 그죠? 이런 브랜드 이 상호와 관련된 유명한 게 부산의 김밥 전쟁이라서 고봉과 고봉민 이 전쟁이 상호와 관련된 법정 소송이 일어났습니다. 고봉은 여러분이 알다시피 고봉김밥 지금도 하고 있죠. 고봉민 김밥 이것도 지금도 하고 있죠. 고봉민 김밥인 해서 이 두 업체가 서로 뭡니까? 소송이 붙어 있습니다. 근데 시작은 사실 여기서 먼저였습니다. 제가 한번 이야기한 적이 있지만 우리 학교 근처에 있는 용호동의 자이 아파트 상가에 이 고봉김밥이 처음에 시작할 때는 고봉김밥으로 시작했습니다. 그래서 고봉김밥을 이름을 바꿨습니다. 그 이유가 바로 이 소송 때문입니다. 한번 그 내용을 한번 볼까요?
자, 여러분 강의 노트에도 이거 내용이 있죠. 그만큼 이제 이 브랜드의 중요성 때문에 제가 올려놨습니다. 자, 이 왜 이렇게 고봉김밥과 고봉민김밥이 싸우게 됐느냐면 그 이유가 있습니다. 처음에는 고봉김밥으로 했다 그랬죠. 이렇게 시작을 했는데 시작을 해서 인기를 얻으니까 사람들이 와서 자기도 가맹점을 내고 싶다. 가맹점을 내고 싶다. 그래서 좀 도와달라. 이렇게 한 거예요. 왜냐하면 워낙 이제 인기가 주변에서 이제 인기가 많다 보니까 사람들 사이에 이제 소문이 난 거죠. 그래서 이 고봉김밥에서 이제 가맹점을 냈습니다. 몇 군데, 여러 군데 냈습니다. 그렇게 이제 자기는 이제 처음에 여기 대해서 잘 몰랐던 거죠. 그렇게 내고 난 뒤에 이거 이제 정식으로 하려면 이제 프랜차이즈 본사 뭐 이걸 자기가 회사도 설립하고 뭐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자기가 이제 가맹점 사업을 하려고 고 사장이 뒤늦게 고봉김밥에는 이제 상표 등록을 이제 하려고 한 거야. 이거는 이제 가맹점을 여러 군데 내고 난 뒤에 이제 시작해서 좀 늦게 한 거죠. 굉장히. 그런데 알고 보니까 서울에 고봉이라는 이름의 한자 상호가 있은 거예요. 김밥하고는 아무 관계없는 회사입니다. 그렇지만 이제 누군가가 이걸 상표 등록을 한 거죠. 이거 법적으로 인정을 받은 거죠. 그러다 보니까 거절당한 거죠. 이미 다른 기업체가 고봉이라는 이름을 쓰고 있으니까 똑같은 이름을 못하니까 거절 통보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자신의 이름을 상표를 짓고 싶어서 고 사장은 이의신청을 내고 결과를 낚아내는데 뭡니까? 안 됐죠. 가맹점 간판을 내려. 왜? 여기에서 이제 경고장이 날라온 거죠. 문을 내리라. 간판을 내리라. 그러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잖아요. 그쵸? 그런데 중간에 어떤 일이 생기냐면 그 가맹점주 중에 요 고봉김밥 자기가 했잖아요. 그 한 10군데 정도 이상이 이제 냈습니다. 한 10군데 정도 될 거예요. 그 중에 한 가맹점이 여기에 고봉김밥을 낸 이 사람을 컨택해가지고 만나가지고 이 상호를 자기가 사버린 겁니다. 이 사람이 상당히 똑똑하죠. 사버렸어요. 그래서 기존 가맹점주 가운데 한 사람이 고봉 상표를 양도받은 거예요. 이 사람은 사버린 거예요. 그리고는 자기가 이제 가맹점주인데 이 사람이 뭐냐면 갑자기 본사 이제 행세를 하게 된 거죠. 본사 행세를 하게 됩니다. 그쵸? 내가 이제 가맹점 이걸 봤으니까 나는 고봉김밥이라고 할 수 있다. 왜? 법적으로 그랬죠. 그러고는 자기가 뭐냐면 가맹점 모집이 나선 거예요. 이 가맹점 주인 중에 한 사람이 이걸 사가지고 자기가 이 이름으로, 왜냐하면 기존에 이제 제일 처음에 했던 이분은 이 상호를 등록을 못 하잖아요. 그걸 이제 노린 거죠. 그래서 자기 이걸 해버린 거예요. 그럼 이 처음에 시작한 사람 완전히 이 간판을 내리게 돼야 되는 거예요. 왜? 이 사람이 가맹점주에 이걸 사는 바람에 이 사람이 이제 주인이 된 거죠. 그러고 이 사람은 가맹점주에서 졸제 이제 본사가 된 거죠. 본사가. 그래서 이제 가맹점을 보유했던 고 사장은 고시민기 때 고봉민 김밥으로 이제 바꾸게 된 겁니다. 고봉이란 말 쓰고 고봉민, 아마 자기 본인 이름 같아요. 바꾸고 상호를 바꾸고 지난 이후에는 고봉김밥 1위라는 상표도 대차 등록했다. 이건 이제 안 됩니다. 이렇게 이제 소송이 이제 시작된 거예요. 그래서 그게 김밥 전쟁이라는 말을 붙은 겁니다. 그래서 영업은 먼저 시작했던 이 고봉김밥, 이 사람으로부터 져가지고 고봉민 김밥으로 이름을 바꾸게 됩니다. 그래서 3년에 걸쳐서 법정 분쟁을 했습니다. 고봉민 김밥은 부산의 체계점 전국적으로 유명해진 체인이다. 그렇지만 상표 등록을 소홀해서, 그쵸? 자기가 이렇게 가맹점을 낼 때, 이때 이미, 이걸 확인했어야 되는데, 확인을 안 한 거죠. 만약에 확인해서 고봉이 있으면 자기는 처음부터 고봉김밥은 안 하고, 고봉민 김밥으로 처음에 시작해서, 첫 가맹점 주인부터 이렇게 했으면, 그 모든 게 다 자기께 됐을 겁니다. 굳이 고봉김밥 할 필요도 없이, 그죠? 자기만 바꾸면 됐죠. 근데 이미 가맹 사업을 하고 뒤늦게 바꾸려니까 그 한 점주 중에 한 사람이 이렇게 이제 싹 이걸 사버리고 고봉김밥으로 체인 사업을 해버린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 사람도 많은 가맹점이 있고 고봉민도 많은 가맹점이 있죠. 아깝죠. 원래는 다 자기 건데, 원래 원주인은, 그쵸?
그래서 이런 상표 등록을 서울에 했다가 원래 상호인 고봉김밥을 쓸 수 없고 고봉민 김밥으로 자신의 얼굴에 다름없는 간판을 변경해야 되는 억울한 상황이 됐죠. 그러다 보니까 지금은 고봉김밥도 있고 고봉민 김밥 체인도 있고 두 개의 체인이 있는 거죠. 원래는 이 고봉민 모두 그죠, 하나죠, 그죠. 그래서 얼마나 억울하게 됐습니까. 그리고 법정 소송까지 하면서 많은 변호사 비용도 내고 또 자기 상호도 내려야 되고 굉장히 손해를 많이 봤죠. 원래는 더 많이 돈을 벌 수 있었는데 이 아주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죠. 어찌 보면 사소한 일이지만 요 사소한 요 실수 하나 때문에 많은 손실을 입게 된 거죠. 안타깝죠. 그래서 만약에 여러분도 나중에 이런 사업을 한다면 먼저 혹시 모르니까 잘 될지도 모르잖아요. 그래서 상표 등록을 먼저 하고 시작을 반드시 하시기 바랍니다. 아시겠습니까? 자, 또 중요한 게 뭐냐면 상호도 중요하지만 이제 이 운영 시스템, 이 메리엇 같은 데는 운영 시스템이 워낙 오랫동안 이 호텔을 운영하기 때문에 그 운영 노하우가 대단하죠. 그래서 그걸 이제 이 다양한 뭐 로열티 프로그램이라든지 이런 걸 이제 다 배우는 겁니다. 그죠? 그리고 또 그 회원들이 여기도 나왔지만 100만이잖아요. 100만, 1000만, 1억 명의 회원을 확보하고 있는 이런 기업과 내가 손을 잡는다는 것은 엄청나게 큰 도움을 받죠. 그래서 이런 것들이 우리가 이 기업에 대해서 로열티를 지불해야 되는 그런 이유가 됩니다. 아시겠죠? 왜냐하면 나는 호텔에 대해서 하나도 몰라도 호텔 영업을 할 수 있으니까. 그렇죠? 내가 뭐 놀부 부대찌개에 대해서 부대찌개 난 만들 줄 모르죠. 그렇지만 나는 가맹하는 순간에 이제 그걸 할 수가 있죠. 영업을. 그 영업할 수 있는 그런 여러 가지 뭐 조리부터 또 창업에 들어가는 여러 정말 복잡다단한 내가 독립적으로 내 혼자 창업한다면 굉장히 많은 시행착오를 겪어야 되잖아요. 왜냐하면 내가 처음부터 외식업을 아는 사람은. 그렇지만 내가 이 가맹점에 가입함으로써 그런 모든 걸 다 노하우를 받을 수 있죠. 내가 경험이 없어도. 그게 이제 장점이죠. 그래서 특히 메리엇 같은 경우는 이런 1억 명에 가까운 1억 명 이상이 되는 회원을 내가 확보한 기업의 가맹점으로 포함되기 때문에 이 사람들이 우리 호텔을 예약할 수 있는 가능성이 굉장히 높아지죠. 그게 큰 장점입니다. 또 한편 이 홈페이지에 들어가면 홈페이지에 들어가서 내가 서울 이렇게 치면 호텔이 쭉 나오잖아요. 그죠? 서울에 있는 호텔이 뭐 수백 개가 되겠죠. 그 중에 내가 메리엇에 가입됐기 때문에 메리엇 회원 아까 회원 봤죠? 1억 명 이상 되는 회원들이 이 호텔 가운데 하나를 선택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내 호텔이 여기에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렇죠? 이 웨스틴 조선이라는 호텔 신세계에서 운영하는 호텔이잖아요. 그렇지만 신세계 호텔이라면 아무도 모르죠. 조선 호텔 하면 외국인들한테 모릅니다. 그렇지만 웨스틴 이게 메리엇 이 안에 들어있는 브랜드잖아요. 그래서 노출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메리엇 회원들은 누구나 이 웨스틴 조선 서울에 있구나 이렇게 해서 예약을 할 수가 있죠. 그래서 그런 면에서 내 호텔을 알린다는 거, 마케팅을 홍보한다는 거 이거는 참 어려운 일이잖아요. 근데 이걸 여기에 메리엇 호텔에 가입함으로써 이 내 호텔이 나의 이 조선 호텔이 이렇게 모든 1억 명 이상 되는 메리엇 회원들에게 내 호텔이 알려진다는 거 이게 제일 큰 도움이죠. 도움입니다. 그리고 여기 그 대가로 내가 호텔 객실에 일정 퍼센테이지 내가 뭐 8%인가 뭐 준다 그랬죠. 그럼 여기도 보면 나와 있죠. IHG 그룹은 객실 매출의 몇 퍼센트를 8% 예를 들면 요금으로 받는다. 이게 IHG 본사의 뭡니까? 수익이 되죠. 수익이 된다. 자, 그래서 이제 여기 대해서 한번 공부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앞에 대해서는 여기에 대해서 공부를 했죠. 뭐 직영, 그죠? 직영에 대해서 우리가 공부를 했습니다. 이번에 이걸 할 필요가 없죠. 직영에 대해서 우리 공부했죠. 이번에는 여기 프랜차이즈에 대해서 공부하겠습니다. 거기에 대한 해석은 밑에 다 있죠. 한글 강의 노트 파일에 보면 이 내용이 다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여기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면 이제 프랜차이즈 무려 3,799개의 호텔이 있다.
3,799개 호텔이 있다. 이 호텔부터 이제 누가 이 IHG 그룹이 프랜차이즈 사업을 한 거죠. 프랜차이징을 했습니다. 해서 당연히 브랜드, 마케팅, 유통은 전부 다 IHG 이름으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 이름으로 이제 홍보가 되고 마케팅이 되고 또 그 브랜드를 사용하죠. 물론 그 밑에 여러 브랜드가 있죠. 각각의 브랜드가 있습니다. 그렇죠? 왜냐하면 가격대에 따라서 브랜드가 틀리져 있죠. 럭셔리 브랜드, 풀 서비스, 고가, 그 다음에 리미티드 서비스, 중저가, 거기다 브랜드가 여러 개 있는 거 여러분 봤습니다. 그죠? 그런 브랜드를 이제 내가 가입, 이 중에서 이제 선택을 하겠죠. 내가 호텔 규모에 따라서 중저가를 할 거냐, 그 다음에 고가를 할 거냐, 럭셔리를 할 거냐, 이거 선택이죠. 그 안에서도 또 여러 개의 브랜드가 있으면 그 중에 하나를 선택하겠죠. 그래서 그 브랜드 이름으로, 그게 이제 IHG 소속 브랜드잖아요. 그 브랜드 이름으로 내가 사용을 하게 됩니다. 마케팅, 유통이라는 거 여기서는 이제 예약 시스템 이런 거죠. 다 통합적으로 쓰기 때문에 예약 시스템, 인터컨티넨탈 호텔 그룹의 통합 예약 시스템을, 유통이 이제 예약이잖아요. 예약. 방을 예약하는 거. 요걸 이제 쓸 수가 있습니다. 자, 직원은 그러면 누구 소속이냐? 직원은 프랜차이즈인 경우에 가맹 호텔 제3자라는 것은 여기서 뭐냐면 자기들이 아닌 거죠. 본사 입장에서 쓴 거니까, 그죠? 우리가 아니고 제3자는 가맹 호텔이죠. 우리랑 계약을 맺은, 그죠? 가맹 호텔 소속이다. 그래서 그러다 보니까 우리는 본사는 관여를 안 한다. 본사는 관여 안 하고 가맹 호텔 사장이 직원을 선발한다. 본사는 가맹본부, 본사 또는 가맹본부는 뭐다? 전혀 관여 안 한다. 여기 직영일 때는 본사 소속이니까 본사에서 관여하죠. 본사에서 뽑고 선발하죠. 그렇지만 여기서는 우리 게 아니고 가맹 호텔, 이 사람 겁니다. 호텔은 단지 우리 호텔의 이름을 쓰는 거죠. 예약 시스템과 우리 호텔 이름을 쓰는 겁니다. 소유주는 이 가맹 호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가맹 호텔 사장이 직원을 선발합니다. 그래서 이런 표현을 썼습니다. 제3자. 우리가 아닌, 우리가 갑이면 그는 을이죠. 그래서 제3자가 쓰는 겁니다. 그 직원을 뽑습니다. 그래서 제3자 가맹 호텔 소속입니다. 이렇게 표현. 자, 호텔 소유권은 우리 게 아니죠. 누구 겁니까? 제3자. 제3자는 여기 있는 제3자 가맹 호텔 겁니다. 우리 게 아니고 투자하려고 하는 그 사람 거죠. 우리 게 아닙니다. 아까 우리 웨스틴 조선 호텔 봤죠? 웨스틴 조선 호텔은 신세계 거잖아요. 그렇죠? 신세계 건데 신세계가 메리엇과 계약을 맺어가지고, 그렇죠? 여기서 입장이 못하는 이제 신세계가 주인이 되는 거죠. 그래서 제3자입니다. 가맹 호텔 주인인 신세계 겁니다. 메리엇 것이 아니고, 그렇죠? 메리엇 것이 단지 이 사람이 뭡니까? 조선 호텔 이 이름으로 하면 브랜드가 모르죠. 그래서 이제 웨스틴이라는 이름을 쓰고 싶은 겁니다. 이 IHG 그룹 이름을 쓰고 싶듯이 메리엇 또는 힐튼 그룹의 그 브랜드를 쓰고 싶잖아요. 그 사람들이 노하우를 빌리고 싶죠. 왜냐하면 우리는 호텔 쪽은 잘 모르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우리는 유통은 알지만 호텔은 잘 모른다. 그래서 그 호텔의 브랜드를 쓰고 싶고 예약 시스템을 쓰고 싶기 때문에 신세계에서 이제 여기랑 계약을 맺어서 이제 되는 거죠. 그래서 소유권은 당연히 본사 게 아니고 그 제3자 가맹 호텔 거다. 그러다 보니까 그 호텔에 투자를 내가 할 필요가 있습니까? 없습니까? 없죠. 그래서 난 없습니다. 본사는 투자가 없습니다. 왜? 우리 게 아니니까 우리가 투자할 이유가 없죠. 신세계 거니까. 예를 들어서 조선호텔 같으면 신세계 거다. 그렇죠? 아니면 하여튼 신세계 아니더라도 개인 거면 그 개인의 소유이기 때문에 우리가 투자를 안 한다. 그 개인 소유다. 그죠? 그러니까 투자는 없어. 그럼 IHG 수익은 어떻게 봅니까? 그 앞에서 배웠죠. 예약 시스템을 주기 때문에 다른 시급료도 있고 다른 기타 수익이 있지만 그건 제외하고 오직 객실 수익, 객실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가맹호텔 객실 수익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7%든지 8%든지 그걸 우리가 본사에서 가져갑니다. 그거는 이제 그 자기들이 개발한 예약 시스템 때문에, 예약이라는 것은 뭐다? 호텔 객실을 예약하잖아요. 그래서 호텔 객실에 대한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본사에서 가져갑니다. IHG가 본사잖아요. 그죠? 본사에서 가져갑니다. 그래서 그걸로 돈을 버는 구조다. 이거는 언제 받아갑니까? 매달 가져갑니다. 매달 받아갑니다. 매달. 그래서 안 내면 어떻게 됩니까? 바로 계약 파기시키겠죠. 그래서 바로 뭡니까? 간판 내리라 있죠. IHG 간판 내리라. 힐튼 내리라. 메리어 간판 내리라. 이렇게 되겠죠. 웨스틴 조선호텔 같은 웨스틴 떼라. 이렇게 되겠죠. 그리고 예약 시스템에서도 제외시켜 버리겠죠. 아까 예약 시스템 딱 이렇게 하면 이게 딱 뜨잖아요. 그죠? 호텔 리스트 거기서 빼버리지. 아예 자기들이. 그래서 굉장히 파워가 있죠. 안 내면 바로 쫓겨나죠. 쫓겨납니다. 그래서 반드시 매달 돈을 꼭 지불을 해야 됩니다. 객실 매출의 일정 퍼센테이지를 돈을 지불해야 됩니다. 그 다음 자기들이 그런 예약 시스템 그쵸? 1억 명이나 가입되어 있는 매력 같은 거죠. 그 회원들에게 노출돼서 자기가 돈을 버는데 안 되면 안 되죠. 그래서 이제 엄격하게, 물론 이거는 다 뭡니까? 계약에 의해서 다 진행을 하죠. 모든 게 계약에 의해서 합니다. 그러니까 법적 구속력이 있죠. 법적 구속력이 있습니다. 자, 이제 여기에 대해서 여러분이 가지고 있죠. 한번 여러분이 내용을 제가 이 부분에 대해서 자세히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제가 확대해서 한번 보겠습니다. 자, 실제 힐튼, 여기 보면 힐튼 그룹이죠. 힐튼 그룹의 하나의 풀 서비스 호텔입니다. 고가 호텔입니다. 거기에서 어떻게 계약을 맺는지, 돈을 어떻게 얼마나 지불하는지를 이제 자세하게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용이. 그걸 보면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자, 먼저 본사와 내가 이제 본사 더블 추리 본사가 있겠죠. 힐튼 여러 브랜드 가운데 하나죠. 그래서 힐튼 브랜드도 있고 여기 더블 추리라는 고가 브랜드가 있습니다. 자, 내가 호텔을 운영하고 있는데 내가 돈이 있어서 호텔을 지었어요. 지었는데 나는 호텔을 운영한 경험이 없어요. 한 번도. 그렇지만 나는 돈이 많아서 호텔을 지었어. 왜냐면 호텔이 폼이 나잖아요. 그래서 이제 기업들에서 호텔을 하나씩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나는 운영한 경험이 없어. 그래서 더블 추리와 계약을 맺고 싶습니다. 뭐 프랜차이즈 계약을. 자, 그래서 프랜차이즈 계약을 맺고 싶다. 그래서 그 계약서를 한번 봅시다. 보니까 첫째, 최초 가맹비라는 걸 내야 됩니다. 최초 가맹비. 이거는 한 번만 냅니다. 최초에 한 번만 내고 더 이상 안 냅니다. 물론 돌려받지도 못합니다. 그럴 때 얼마를 내느냐? 자, 내가 만약에 객실이 200개의 객실을 가지고 있다 하면 나는 75,000불을 내면 됩니다. 75,000불. 75,000불이니까 70만원, 700만원, 7,500만원을 내면 되죠. 7,500만원을 내면 됩니다. 그럼 그걸로 끝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내가 250개 이내에 있는 호텔 같으면 75,000불을 내는데 그럼 내가 만약에 350개면 어떻게 됩니까, 교수님?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세요. 350개면 얼마를 내야 됩니까? 한번 고민해 보세요. 요거는 다음 시간에 한번 해보겠습니다.